자, 102쪽 오른쪽 플러스 강의에 보면요. 이제 2번 확산이 잘 일어나는 조건이라고 보입니다. 자, 2번 확산 조건. 근데 이것도 외울 필요가 그렇게 없어. 그냥 한번 생각 좀 해보면 문제 풀 때 안 봐도 다 풀릴 겁니다. 자, 온도 보면요. 온도. 확산은 온도가 높을수록 잘 일어나. 왜 그러겠어? 확산이 결국 입자가 운동을 하면서 퍼져나가는 거거든. 근데 온도가 높을수록 입자가 많이 움직인단 말이죠. 자, 니네도 마찬가지야. 니네도 니네 사람은 좀 다르죠. 사람은 온도를 막 100도, 200도 올리면 죽어버리니까요. 그건 좀 다르고요. 자, 이 방에 공기 분자들도 가만히 안 있는단 말이야. 공기 분자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방의 온도가 올라가면 특히 여름 같은데 입자가 더 활발하게 되고 활발하게 이렇게 더 높은 속도로 움직이면 속도가 중요해 사실은. 속도로 움직이면 멀리까지 튕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멀리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잘 됨. 당연한 거 아니겠어? 그리고 온도가 낮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냐? 아까 이제 켈빈 온도, 절대 온도. 영하 어찌 켈빈저 영어가 없죠? 100K, 50K, 10K, 2K, 1K 온도가 떨어질수록 입자가 안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야. 자,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입자가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확산이 잘 됩니다. 두 번째, 입자의 질량은 작을수록 확산이 잘 되죠. 이것도 당연한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떠한 입자 두 개가 있는데 무거운 입자가 있고 작은 가벼운 입자가 있어. 그럼 가벼운 게 아무래도 같은 열을 받으면 가벼운 게 더 팡팡 튕겨나갈 수 있을 거 아니야. 무거운 거는 별로 튕겨나가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질량이 작을수록 가벼울수록 확산이 잘 됩니다. 당연한 걸 거고요. 자, 물질의 상태 보면요. 이제 상태 얘기가 다음 시간에 나오는데요. 고액기. 이게 이제 상태라 그랬죠. 고체, 액체, 기체. 당연하잖아. 이 방에 기체가 펑펑 퍼져나오는 거고 고체는 퍼져나가봤자 얼마나 퍼져나가겠냐? 퍼져나가지도 않죠. 고체는 거의 확산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또 100% 확산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확산이 정말 미친 듯이 안 되는 게 고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땅에 구슬을 이렇게 몇 개 모아놨어. 고체와 고체야. 그럼 구슬이 모여있고 구슬이 막 퍼져나가지가 않습니다. 막 이렇게 액체가 퍼져나가듯이 퍼져나가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얘들은 입자가 안 움직이는 걸까요? 아니요. 움직이죠. 자, 전제 조건은 이거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입자 정제 있는 거 없어. 무조건 움직여. 무조건 움직여. 얼마나 많이 움직이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야. 정제에 있는 입자는 단 한 개도 없다 생각하면 됩니다. 이 땅을 이루고 있는 땅의 입자도 움직이고요. 구슬의 입자도 움직이는데 너무 움직이는 게 미미하고 이 구슬 자체를 입자를 움직이는 만큼 움직이지도 않아. 그냥 가운데서 가만히 이렇게 떨고 있는 정도지. 얘도 마찬가지잖아. 이 칠판을 이루는 입자들도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칠판이 어디 움직이지 도망가고 있지는 않잖아요. 가만히 있잖아. 그래서 이 입자들이 움직여도 정말 이 물질 자체가 움직일 정도는 이 운동가지고 있지 않는 거죠. 그러면 얘가 확산되지 않고 가만히 있을까? 확산될 겁니다. 그런데 1년, 2년이 아니라 1000만 년, 100만 년, 막 1억 년, 2억 년 있어야 이 물질들이 퍼져서 확산이 될 거야. 굉장히 느리다는 얘기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한 20만 년, 30만 년, 300만 년 전에 인류가 처음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인류가 초창기 원시인들이 어디서에 구슬 모아놓은 게 지금까지 있겠냐고요. 물론 바람 불고 뭐해서 막 터지기도 했겠지만 그런 입자들도 슬슬슬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심지어 땅도 움직이잖아요. 땅도 지진 같은 거 하고 땅도 막 움직이고 흙도 움직여 다니고. 액체나 기체는 좀 드라마틱하게 보이죠. 액체 팍팍팍 퍼져나가고요. 기체는 더 빨리 퍼져나가고요. 그래서 기체에서 엄청 잘 퍼지는구나. 고체는 되게 안 퍼지는구나. 자, 일어나는 곳 이게 중요합니다. 장소. 액체 속, 기체 속, 진공 속. 액체 속, 기체 속, 진공 속. 진공에서가 가장 확산이 잘 일어나. 진공. 예를 들어서 내가 향수병에 이렇게 뚜껑을 열어가지고 향기가 펑펑펑 퍼져나가는 건 기체 속에서 확산이 되는 거지. 공기 속에서 확산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내가 이 방이 예를 들어서 우주야, 우주. 진공 상태야. 근데 우주 보고 있고 있는 거야.
그리고 우주복 입고서 내일 향수병을 뽕 열잖아? 그러면 기체가 정말 삽시간에 확 퍼져나갑니다. 왜냐하면 그 입자가 퍼져나갈 때 그 입자가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어떤 물질이 없어. 진공이니까. 그래서 입자가 그냥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그냥 퓨웅퓨웅 날아가는 겁니다. 막는 애가 없으니까. 근데 기체, 예를 들어서 공기에서 퍼져난다고 하면 그 입자가 나갈 때 공기 분자를 잡고 팅팅 부딪히면서 나가. 그러니까 좀 덜 나가겠지. 덜 퍼지겠지. 근데 진공은 그거 막는 것도 없어요. 그냥 막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진공에서 굉장히 잘 퍼집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좀 잘 봐놓으면요. 확산이 잘 일어나는 조건은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니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증발 보겠습니다. B번 증발. 그래서 A 확산이었고요. 증발. 그래서 이제 입자로 일어나는 게 이게 확산이 있고요. 증발이 있더라. 아까 그 얘기였죠. 그래서 이제 증발 보겠습니다. 자, 1번 증발.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가 스스로 운동하여 액체 표면에서 기체로 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입자 증발 1번 증발 그냥 옆에다 쓸게요. 또 입자 스스로 운동 그다음 액체 표면에서 기체로 변함. 이렇게 써있죠? 자, 그럼 또 펜 들고요. 뭘로 할까요? 입자, 스스로 운동, 액체 표면에서 기체로. 자, 여기 키워드예요. 입자, 스스로 운동 똑같죠? 입자, 스스로. 사실 증발도 퍼져나가는 겁니다. 퍼져나가는 거죠. 물에서 물이 증발하면 공기 중, 그 기체로 수증기로 퍼져나가는데, 액체 표면에서 기체로 바뀌는 겁니다.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게 증발이에요.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게 증발이고요. 어디에서? 표면에서. 그 액체 표면에서 기체로 바뀌어 나갑니다. 뭐 쉽게 말하면 증발은 그냥 마르는 거야. 그래서 마르는 거. 자, 동그라미 1번 밑에 아세톤의 증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세톤. 아세톤은 사실 뭐 남자들은 뭐 쓸 일이 별로 없는데요. 이제 여자들은 매니큐어 지울 때 아세톤으로 많이 지워요. 그래서 이제 매니큐어 지는 그런 알코올이야. 아세톤 불 굉장히 잘 붙습니다. 그래서 그 조심해야 돼요. 아세톤 같은 거 그 알코올이 없을 때 불 붙이고 싶을 때 그 아세톤으로 불 많이 붙이고 막 그랬어 예전에. 그러지 마세요. 지폴레란 불탑니다. 선생님이 내가 그랬는데 그러면 안 돼요. 아세톤을 떨어뜨리는 거름종이가 점점 가벼워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종이에 아세톤도 필요 없어요. 뭐 종이 같은 거 여기 물 먹으면 괜히 물 때문에 묵직해지잖아. 수건도 물에 적시면 되게 묵직해지잖아. 자, 이렇게 거름종이가 그 커피 거르는 그런 종이 생각하면 되는 거야. 막 거칠거칠한 이렇게 좀 종이가 있습니다. 그런 종이에 아세톤을 묻히면요, 아세톤이 싹 흡수가 돼요. 근데 그 아세톤은 알코올 같아가지고 쉽게 증발이 돼. 후하고 불면 막 후루룩 날아갑니다. 그래서 금방 말라요. 처음에는 되게 묵직했는데 젖어 있으니까 금방 말라서 펄렁펄렁펄렁 종이처럼 가벼워지더라. 아세톤이 어디 갔습니까? 증발했어요. 다 증발해서 기체가 돼서 날아간 겁니다. 뭐 그렇게 보이는 거고요. 자,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증발 현상 2번을 보겠습니다. 증발 쉽죠? 증발은 볼 것도 없습니다. 마르는 거. 자, 1번. 첫 번째 점. 젖은 빨래가 마른다. 오케이. 마른다. 밑줄 치지 마세요. 마른다. 마르는 게 증발이에요. 두 번째 점. 물걸레로 닦아둔 교시바닥이 마른다. 마른다. 세 번째 점. 손등에 바른 알코올이 잠시 후 사라진다. 사라지는 게 알코올이 말라버리는 거야. 그래서 알코올이 마른다. 네 번째 점. 오징어나 고추 등을 오래 보관하는 게 말린다. 말리는 거죠. 마른다. 다섯 번째 점. 잠자리에 머리맡에 자리끼를 놓으면, 야, 이 자리끼. 이 잠자리가, 이 나른한 잠자리가 아니라 잠자리, 잠 자는 곳. 자리끼를 놓으면 밤새 물이 증발하면서 방 안의 습도를 조절하는데, 야, 이건 과학이 아닙니다. 자리끼. 이게, 그 옆에 그 용어 돋보기 하나요? 용어 돋보기. 용어 돋보기 보세요.
밤에 자다가 마시기 위하여 잠자리 머리맡에 준비해주는 물. 이게 자립기입니다. 이게 선생님이 우리말을 진짜 아름다운, 뭐 되게 예쁘지 않냐? 나는 그거 중에 하나가 두 개가 있는데, 선생님 개인적으로 이렇게. 처음에 첫 번째 요거고, 자립기. 자립기라고 하면 학생들이 몰라 무슨 말인지. 근데 국어 시간에 내가 배운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자립기라는 게 사실 어르신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이렇게 머리맡에 주전자랑 컵이랑 이렇게 좀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자다가 못 마르면 그냥 이렇게 먹고. 근데 니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500ml 생수병 같은 거 이렇게 자다가 놓고 자다가 일어나서 물 없나? 물 먹고. 그게 자립기야. 그게 자립기. 밤에 잘 때 잠깐 금방 먹을 수 있는 물. 그게 자립기고요. 참고로 예전에 이렇게 펌프를 해서 물을 막 퍼 올릴 때 수동으로 손으로 막 펌프질을 하면 물이 나오는데 맨 처음에 펌프질을 해서 물을 뽑아 올릴 때 처음에는 물을 어느 정도 좀 넣어줘야 돼. 오히려 펌프에다가. 물이 없으면 또 그 압력이 안 만들어져가지고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물을 좀 집어넣는 걸 마중물이라고 불러. 이거 너무 이쁘지 않냐? 마중물? 마중 나오는 물이야. 물 나오라고 마중. 어디 가서 마중 간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 누구 손님 오신데 마중 나가야지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 마중물. 이런 게 참 우리 아름다운 우리 말 같아요. 나는. 자립기가 나오네. 잠자리에 머리맡에 자립기를 놓으면 이렇대요. 사실 이건 좀 적당한 예가 아닌 게 드라마틱하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자, 이 컵에 이만큼 물을 채워넣어서 자립기를 만들어 놨어요. 밤엔 잠은 먹어야지. 근데 이제 우리 책의 말은 이런 뜻입니다. 밤에 자려고 이렇게 담아놨는데 아침에 눈 떠보니 아유 줄어 있더래. 왜? 증발했으니까. 근데 뭐 이게 보입니까? 하루 만에 이렇게 뭐 훅 증발을 여기가 무슨 뭐 완전 건조한 사막 지역도 아니고.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물이 증발하는 것도 물이 이렇게 표면에서 기체로 바뀌는 것도 증발이더라. 그래서 자립기가 잠깐 나오네요. 자립기나 봐두세요. 이런 용어들. 재밌죠? 자, 오른쪽에 플러스 강의에 보시면요. 4번 보겠습니다. 4번. 플러스 강의의 4번. 주유소에서 라이터를 사용하면 안 되는 까닭. 이게 가끔 유튜브 같은데 주유소 사고 이런 걸로 검색을 해보면요. 주유소에서 실제로 불나는 그런 영상들 많아. CCTV를 찍힌 거. 아니, 미친 거 같죠? 기름 넣다가 거기다가 이제 기름 넣는 동안에 아저씨들 담배 핀다고 라이터 푹 켜면 그냥 다 죽는 겁니다. 뻥 터져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요. 심지어 이제 주유소 누가 넣으면 옆에서 잘 봐봐. 그 주유기에서 뭐라 그러냐면 기름 넣기 전에 정전기 방지 패드에 손 좀 대세요. 막 이렇게 나와. 내가 이 기름 넣을 때 요즘같이 겨울철 이제 점점 날씨가 추워지면 뭐 손 가까이 되면 이제 빠직빠직 정전기 오른단 말이야. 그 정전기 때문에 불이 붙을 수도 있어. 자, 어쨌거나 첫 번째 점 봐봐. 4번에 초록색 4번 주유소 얘기 나오는 거. 4번의 첫 번째 점. 바닥에 떨어진 기름 입자는 스스로 운동하면서 액체 표면에서 기체로 증발한다. 바닥에 떨어진 기름 정도도 아니고요. 내가 기름 넣으려고 이렇게 주유건을 차에 이렇게 꽂잖아? 그러면 그 구멍에서 퐁퐁퐁퐁 기체가 빠져나와 막 증발한단 말이야. 그런 기름은 휘발성이 굉장히 강한, 아소톤처럼 휘발성이 강한 알코올 종류야. 알코올 종류이기 때문에 거기다 잘못 불 붙이면 다 터집니다. 두 번째 점, 기체 상태의 기름 입자는 스스로 운동하여 공기 중으로 확산한다. 그래서 요거를 굉장히 이게 아세톤처럼 공기 중으로 굉장히 잘 날아가는 성질을 휘발이라 그래. 그래서 휘발성이 강하다라고 하면 굉장히 공기 중으로 잘 날아간다. 굉장히 증발하려고 하는 성질이 크다라는 얘기고요. 그런 기름이 휘발유예요. 기름 유자를 써서 굉장히 휘발이 잘 되는 기름, 휘발유. 휘발성이 강하다. 휘발유. 내 머릿속에 기억력은 굉장히 휘발성이 강해 라는 얘기는 기억해봤자 홀랑홀랑 날아간다. 그 뜻이지요. 세 번째 점, 공기 중에 기름 입자가 있기 때문에 라이터를 사용하면 매우 위험하다. 그래서 이 휘발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게 증발과 끓임이 5번이에요. 이 5번은 플러스 강의 5번. 이 5번은 이렇게 간단하게 다룰 내용이 아닌데요. 이게 왜 이게 플러스 강의에 그냥 숨어있고 많아요. 6번부터 먼저 볼게요. 6번 보고 5번을 따로 여기다 정리하겠습니다. 6번 증발이 잘 일어나는 조건. 증발이 잘 일어나는 조건은 뭐랑 똑같냐면요.
초등학교 때 배우는 빨래가 잘 마르는 조건 똑같습니다. 우리 이제 여학생들은 머리가 기니까요. 머리 감고 머리가 잘 마르는 조건 똑같습니다. 남학생들 운동하면요 몸에 저 요새 땀 나잖아. 땀이 잘 마르는 조건 똑같습니다. 마르는 조건이 증발이에요. 마르는 게 증발이니까. 그래서 그냥 이런 거에 비유해서 생각해 보면 되게 쉽게 접근이 돼. 첫 번째 온도 중요합니다. 높을수록.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확산이 잘 되는 거 다 중요하다 그랬죠? 이거 외워야 되고요. 자, 증발. 온도가 높을수록. 당연히 여름철에 더울 때 빨래가 잘 말라. 특히 막 햇볕 있는데 막 내버리는데 거기다 빨래 넣으면 금방 마르잖아요.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습도 낮을수록. 습도는 뭡니까? 공기 중에 수분이 얼마나 많은가인데 당연히 공기 중에 축축하면 안 마르겠지. 밖에 막 비가 오는데 빨래 널어봤자 안 말라요. 비가 빨래에 맞아서 안 마르는 게 아니라 비가 막 오고 그냥 그늘에 이게 천장이 막혀 있는데 빨래를 널어도 워낙 습해서 증발이 안 일어나는 거야. 습도는 당연히 낮을수록 잘 되는 거죠. 사막 같은데 아주 습도가 없는 데서는 굉장히 잘 마르겠지, 빨래가. 바람 잘 불수록. 아니 니네가 빨래나 머리 감고선 선풍기 앞에만 이렇게 있어도 바람이 휙 해가지고 말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람이 잘 불어야 증발하는 거를 금방금방 치워줘, 바람이. 증발한 걸 치워주고 새 공기가, 습하지 않은 공기가 오고 다시 증발해서 습해지면 금방 치워지고 이래서 바람이 잘 불면 잘 마릅니다. 표면적 넓을수록. 아니 내가 이런 수건을 빨았어. 젖어 있어. 그럼 내가 얘를 잘 펴가지고 말리지, 빨대에 걸지, 건조대에 이렇게 걸지, 얘를 뚱뚱뚱뚱 뭉쳐가지고 말리게 놓지는 않잖아. 그래서 표면적을 넓혀놔야 잘 마릅니다. 왜? 액체 표면에서 기체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래. 액체 표면에서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빨래 잘 마르는 조건 생각하면 되게 쉽죠. 중요한 얘기긴 한데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5번. 증발과 끓음의 비교에 별표를 좀 쳐놓으세요. 5번. 증발 vs 끓음. 자, 증발하고 끓는 건 전혀 달라. 그래서 증발과 끓음은 비슷한 것도 있습니다.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거야. 얘도 액체가 기체로 바뀌고 얘도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비슷한 건 있지만 또 전혀 작용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공통점 보이죠? 공통점,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게 공통점이다. 그래서 증발과 끓음은 그건 똑같은데요. 발생 장소 보세요. 장소. 자, 증발은 아까 액체, 지웠나? 액체 어디에서? 표면에서. 아이고, 그냥 표면에서 액체 표면이었을까? 액체 표면에서 증발이 일어납니다. 자, 근데 끓는 거는 뭐야? 액체 전체라고 써있지. 그래서 액체 전체. 표면이건 내부건 다 상관없이 그냥 액체 전체에서 끓기 시작해. 자, 끓는 걸 잘 생각해봐. 내가 이런 그릇에 물 담아놓고 불을 켜가지고 라면 끓여 먹겠다고 물을 끓이면 당연히 물 윗부분보다 물 아랫부분이 뜨거워지는 거야. 불에 직접적으로 닿으니까. 그럼 누가 끓려면 여기가 끓습니다. 여기가 물이 기체로 바뀌는 거야. 수증기로 바뀌는데요. 참고로 물이 수증기로 바뀌면 부피가 1000배가 증가합니다. 약 1000배가 증가해요. 부피가 1000배. 따라서 요 물이 수증기가 바뀌면 요런 수증기가 돼버려. 요런 물이 수증기로 바뀌면 이렇게 1000배 부피가 커져. 그럼 여기는 기체니까 물보다 가볍단 말이야. 밀도가 작아요. 그럼 얘가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부글부글 기체로 빠져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위에서 보면 여기서부터 보글보글 기포가 생기기 시작해서 기포가 뚫고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여기가 물 끓고 있는 것처럼 표면이 보이지만 밑에서부터 기포가 막 올라오는 거야. 이런 공기방울들이 막 올라오는 겁니다. 밑에서부터. 어쨌거나 얘는 전체라고 되는데 왜 밑입니까?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내가 이건 밑에 가려서 그렇죠. 만약에 옆을 가렸으면 여기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테고, 이 전체를 가열하면 전체가 끓어오를 거야. 전체가 가열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이 물컵을 전자레인지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자레인지는 전자기파로 이 물 전체를 데워. 그럼 물 전체가 끓어버려요. 물 전체가. 그래서 물 전체가 끓으면서 동시에 막 불 빠져나오게 돼버려요. 자, 그래서 얘가 액체 전체다. 자, 발생 온도. 중요한 게 증발. 무슨 온도? 모든 온도. 여기서 모든이라고 썼으니까, 당연히 뭐 10도, 20도, 40도, 50도, 뭐 90도, 100도 당연한 거고요. 영하 10도, 영하 20도 가능합니다. 그것까지 포함이에요.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영하 20도에서는 물이 얼어버리잖아요. 액체가 없잖아요. 그래요. 근데 영하 20도에서는 1기압에서는 액체가 아니고 고체지만 1기압이 아니면 액체로 존재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 따지지 말고요. 그냥 어떤 온도든 증발은 무조건 일어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온도든 증발은 무조건 일어나는구나. 자, 모든 온도. 끓으면 뭐죠? 액체가 끓기 시작하는 온도. 액체가 끓기 시작하는 온도라고 지금 책에 써있지. 액체가 끓기 시작하는 온도. 그걸 세 글자로 끓는 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끓는 점보다 높으면 가능해요. 끓는 점, 녹는 점은 나중에 배우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하지 않았나? 끓는 온도예요. 액체가 끓는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끓는 점 이상에서는만 끓는 게 일어나고요. 이런 끓음이 일어나고요. 증발은 모든 온도에서 일어난다. 자,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고 꼭 알아야 되는 게 요거요. 끓는 건 액체 전체에서 일어난다. 증발은 모든 온도에서 일어난다. 이런 것들 잘 봐두면 좋고요. 이거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됐습니다. 103쪽에 개념 속속 숙제를 하시고요. 확인 문제를 몇 개를 좀 풀어볼게요. 또 이게 또 조금 있으면 10분도 안 남았네요. 조금 있으면 또 이게 멈추겠네. 오만 하면 이거 큰일 났네요. 개념 속속을 같이 풀읍시다. 같이 풀고 끊어야겠다. 자, 103쪽에 개념 속속이다. 자, A1번 볼게요. 1번. 입자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세요. 자, 1번. 같이 생각하면서 선생님이 답은 써줄 테니까요. 같이 생각하면서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1번. 자, 1번. 입자는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 맞지요? 입자는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스스로 움직여요, 입자가. 2번. 입자는 한 방향으로 아니죠. 모든 방향입니다. 모든 방향.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밑줄 친 키워드들이 그대로 문제로 나오잖아. 그래서 키워드를 그냥 다 외워야 돼. 3번. 입자는 가만히 정지해 있다가 자극을 받으면 아니요. 가만히 정지해 있다가가 틀렸어요. 입자는 그냥 무조건 움직이는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자극받으면 더 많이 움직일 뿐이야. 4번. 입자 운동의 증거가 되는 현상에는 확산과,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증거로 확산, 증발 막 배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2번 봅시다. 향수를 뿌리면 방 안 전체로 향수 냄새가 퍼지는 것은, 까닭은 향수 뭐가 운동하죠? 입자가 운동하죠. 향수 입자가 운동하여 공기 중으로 퍼져나가네요. 공기 중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문제고요. 3번. 자, 1번. 입자가 스스로 운동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 확산 그대로 맞고요. 확산의 정의. 2번. 기체 상태에서만 일어난다? 아까 봤죠? 기체 상태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고체, 액체 상태에서 다 일어나니까 틀렸고요. 3번.
진공 속에서 확산이 일어나지 않는다? 와, 조심해야죠. 진공 속에서가 굉장히 제일 잘 일어납니다. 제일 잘 일어나요.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 바람이 불 때만 일어난다? 바람이랑 상관없습니다. 방 안에 향수 냄새가 저 끝까지 퍼져나가는 거 바람이고 관련 없이 그냥 가만히 알아서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무조건 확산. 이 확산을 나중에 니네가 어디서 또 보냐면요. 나중에 아니야. 한 1년 후에 어디서 보냐면은 내가 숨을 쉬어. 그럼 산소를 들이마셔. 그럼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내 폐로 들어가서 결국 그 폐에 있는 산소가 피로 들어가야 되잖아. 피로 들어가는 게 확산이야. 그 다음에 내 피 속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다시 빠져나와서 나가야 되잖아. 그 피 속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다시 공기 중으로 빠져나오는 것도 확산이야. 그래서 그때 다시 확산 얘기가 또 나오고 이런 얘기들이 나와. 그래서 잘 공부해 놓으면 나중에 편해요. 4번 증발 얘기입니다. 증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1번 입자가 스스로 운동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맞지요? 아까 뭐죠? 3번에 1번과 똑같은 얘기죠. 입자가 스스로 운동 확산, 입자가 스스로 운동 증발. 같은 얘기입니다. 2번 기체가 액체로 변한다? 이거 많이 바뀌었네요. 액체가 기체로 변하죠. 기체가 액체로 변하는 게 아니라 액체가 기체로 변합니다. 3번 액체 표면이 아니라 내부? 이게 바로 나오네. 내부에서 나는 거는 끓음이에요. 표면에서만 일어나는 게 증발입니다. 증발입니다. 4번 가열하지 않아도 일어난다. 그렇죠. 이거는 맞죠. 가열하지 않아도 가열과 상관없이 일어납니다. 모든 온도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대로 나오죠 또. 자, 5번 확산에 대한 거. 자, 1번 물걸레로 따는 교실 바닥이 마른다. 증발. 2번 마약 탐지견이 냄새로 마약을 찾아낸다. 아까 봤죠? 냄새 기체를 딱 찾아내는 거. 확산. 3번 빨랫줄에 넣으면 마른다. 증발. 4번 손등에 바른 알코올이 사라진다는데 알코올이 결국 말라서 사라지는 거겠죠? 증발. 5번 냉면에 시초를 튀면 국물 전체에서 신맛이 난다. 국물 액체로 퍼져나가는 거잖아요. 확산. 아이고 왜 확산까지 씁니까? 얘는 확만 쓸게요. 확. 6번 방 안에 방향제를 놓아주면 방 전체에서 좋은 향기, 아까 향기가 펑펑 퍼져나가는 거. 확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되고요. 비교적 문제가 쉽게 풀릴 겁니다. 자, 좀 쉴 건데요. 한 10분 쉴게요. 쉬는데 문제를 좀 풀어봐봐. 선생님이 문제를 표시 좀 해놓을게요. 105쪽에 5번만 하면 되겠다, 이건. P 105쪽에 5번 하나만 해보시고요. 106쪽에 4번, 5번. 106쪽에 4번, 5번. (108) 쪽에 15, 16, 17 15, 17 109 쪽에 이거 1, 2, 3, 4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금방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한번 쉬면서 해보고요. 한 10분 정도 쉴게요. 이따 봅시다.